네,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토요일 주간정리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야, 그래도 주간에 저랑 같이 그래도 계속 시장 봐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좀 빠졌죠. 하필 얘기를 하고 좀 빠져서 물론 저희는 엔비디아를 좀 팔긴 했습니다. 말씀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주간정리방송은 이제 시장의 큰 맥을 좀 잡고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매크로나 시장의 이슈들 그 다음에 큰 흐름을 잡는데 사실 주간 방송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단타를 막 치는 게 아니라 단기로는 스윙을 좀 표방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중장기도 같이 하고 있지만 바벨 전략으로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왜 빠졌냐, 어떻게 되냐, 한국 증시는 또 어떻게 영향을 받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얘기 드리지만 제가 유튜브를 이제 3년째 하고 있어요. 주식은 그 24년째 보고 있는데 저랑 이제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실제로 투자를 합니다. 매매를 하고 그 가운데서 사실 시황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종목 매매나 그 타이밍을 얘기 드리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조금 우려는 있어요. 하지만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소수 정예로 유튜브 채널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좀 같이 가주시는 분들은 항상 감사드리고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변화를 주긴 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제 구체적인 시황 들어가기 전에 적은 게 정신은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어떻게 보면 정말 길게 보시는 분들, 돈 많은 분들이 항상 이걸 챙기시고 주위 분들도 좀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여유있게 돈을 많이 버시죠. 근데 우리처럼 금액이 적고 좀 마음이 급하고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좀 스킬풀하게 신경을 좀 더 쓰는 게 또 사실입니다. 사실 매크로 보는 분 다 그렇게 하세요. 길게 볼수록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게 맞거든요. 제가 항상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2021년에 이렇게 유동성장세로 막 폭발적으로 올랐던 이 코로나 때 빠졌다 올랐죠. 물론 공포 뒤에 탐욕이 있었던 시기고 2022년 까만색이 연도입니다. 2022년에 그렇게 금리로 때리고 전세가 난리가 났잖아요. 뭐 달러 폭발하고 금리로 뭐 자이언트 스텝부터 해서 뿅망치다 뭔가 얘기 다 하다가 2022년 말부터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 타이밍이 온다. 2년 몇 만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말씀을 드리면서 쭉 매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작년에 2023년에 7월 달까지 2차 전지가 대장주였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랑 지금 반도체를 좀 번갈아 말씀 많이 드리죠. 사실 여기서 제가 3월달 중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술적 매매도 조금 녹여서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외국인이 눌러놓은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포석을 깔고 삼성전자다 반도체다 분명히 가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만 계속 눌려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일본, 뭐 대만만 가는 게 아니라 유럽이든 동남아든 아니면 남미든 뭐지 정말 오른 게 많아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처시나 이렇게 상황에 봤을 때는 정말 못 오른 게 맞거든요. 그런 면에 정말 저는 기대를 가지고 뭐 삼성전자든 지금 한국 반도체 물론 포트 있잖아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 올 거라 봐요. 어쨌든 지금 주봉상 상당히 괜찮은데 어제 미국을 살짝 맞았죠.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정시는 항상 올랐다 내렸다 해요. 계속 빠지는 정시도 없고요. 혹시나 빠지거나 급하면 또 거기서 과매돼서 또 급하게 또 반등을 줍니다. 그게 또 속도와 정도의 차이예요. 그런 면으로 한번 큰 흐름상 올해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를 좋게 저는 판단하는 면이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시장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시장 변화가 지금 1월 2월 지금 작년 11, 12월 달에 산타랠리도 그냥 산타랠리 아니었죠. 8월, 9월 달, 9월, 10월 달에 금리가 엄청 올라가면서 그때 10년물 금리가 5% 쳤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많이 빠진 이후에 반등을 준 거예요. 등락이 있는 거죠. 이때 수익을 또 많이 내고 1월 달에 빠진 이유는 11월 달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그 공매도 전격 금지했던 기억나시죠? 그리고 급락을 했어요. 이때죠. 급락하다 급등을 했는데 또 출렁거리다가 산타랠리 오고 근데 공매도 금지해 놓으니까 외국인들 항상 우리는 중요하게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종목 공매도를 못 쳐. 얘들은 한 쇼트 해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로만 합니다. 코스피 선물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주 만기일도 있는데 선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있던 올랐던 부분 올려놓고 사고 3정도 많이 샀잖아요. 올려놓고 3.8만 원 갔을 텐데
확 선물로 다시 때린 거예요. 선물 이동이 우리나라 정책도 좀 가격 투박해졌지만 외국인이 종목 공매도 안 되다 보니까 코스피 선물로 과격하게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1월달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아시죠? 이때 또 그 미국은 많이 건너가셨잖아요. 서학개미 우리나라 국장 안 된다. 뭐 탈출은 지능수에서 많이 까졌는데 어쨌든 2월달에 밸류업 플러스 돼서 다 올랐습니다. 근데 밸류업 올라오는 동안에 우리가 좋게 보는 바이오든 반도체가 별로 안 올랐어요. 그죠? 작년 말에도 반도체 좋다, 바이오 좋다 그러다가 1월달 빠질 때 조용해졌죠. 이제 우리나라 다 탈출해라, 외국 가라, 뭐 이렇게 해서 저도 1월달 초에는 엔비디아 500불 넘어갈 때 엄청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막 얘기도 했지만 그러지만 좀 미국이 지금도 경계입니다. 반대로 사이클 봤을 때 또 우리나라 차례가 돌아오셨다 말씀을 그래서 꾸준히 드리는 거예요. 3월달에 때 중요한 면입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면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변화 분명히 있는 상태고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집중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몰라 던져놓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부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를 한 번 더 찍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본인 계좌에 도움이 돼요. 네. 같이 가자는 의미로. 자, 그래서 저희는 단기로 스윙입니다. 직장인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샀다 팔았다는 건입니다. 정말 대장주 위주로 큰 거 위주로 포트를 한 3개 4개 딱 꾸리고요. 그 중장기로도 저희가 말씀을 크게 모을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하이닉스, 그다음 올해도 뭐 엔비디아 같은 계속 들고 계시죠. 저 엔비디아 다 판 거 아닙니다. 엔비디아 저 팔라 할 때 20%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하고 내일 말씀드릴 부분이 주간 시황인데, 자, 미국은 AI 어닝입니다. 자, 미국은 어닝이에요. 자, 미국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미리 소산유팔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닝을 보면서 따라가시면 되고, 하지만 한국은 수급입니다. 큰 흐름상 계속 제가 외국인 어떻다, 또 대장주의 메인 수급, 주포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수급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암만 밸류업 한다 해서 수급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어제 장중에 20% 정도 참 뭐 걸어놓은 게 팔리긴 했습니다. 우리 쪽 하신 분도 팔았다는 분 계시고 팔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하여튼 900불에서 1000불 받잖아요. 근데 970불 찍고 870불 딱 10% 빠졌어요.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세심하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삼전을 사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와 삼전에 대한 얘기를 AI 반도체에 비유해서 말씀드릴 거고, 자, 2월달에 밸류업 때문에 반등을 줬지만 분명히 덜 올랐던 우리 주도주 반도체나 바이오 종목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분명히 수급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3월 첫 주가 마감했어요. 금요일 막판에 조금 더 올라가면서 괜찮게 마감했는데, 자, 미국 영향도 받다 보니까 다음 주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고요. 분명히 또 만기일이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측면에서 선물 플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거고, 자, 우리 메인인 반도체와 바이오, 그뒤 성장으로 보는 로봇 테마, AI 테마, 그다음 우리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을 통해서 봐야 되는 방산이나 엔터, 전력 테마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섹터 테마 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근래 따로 안 찍었는데 이게 드리면서 오늘은 월봉 같은 거, 그다음 단타와 스윙의 다른 점 같은 거를 기술적 분석을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주는 제가 3월 시작하면서 첫 주 양봉을 기대했는데 뭐 잘 마무리했어요. 괜찮게 마무리했고, 자, 성장주 바이오나 반도체 메인으로 계속 종목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 밸류업을 지난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 했지만 기아차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편한 거예요. 밸류업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정부 정책이든 수급 면에서 꼭 봐야 될 밸류업 포트가 있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아. 자, 미국장 한번 띄워볼까요? 어제 보다가 12시 넘어졌는데 1시부터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게 팔려서 뭐 일단 뭐 900불 1000불 사이에서 950불 정도 중반에 파시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20% 정도 조정을 받았다. 20% 정도 뺐다. 근데 다우는 미리 살짝 빠졌어요. 자, 다우는 30개밖에 없습니다. 30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우는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워낙 대표적인 거를 넣어놔서 애플이 또 약세였잖아. 물론 MS도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존도 물론 곧 들어갈 거긴 한데 다우는 미리 살짝 빠져서 조정을 잘 받고 있었다. 하지만 빅테크 기준으로 보고 지금 차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을 봐야 되는데 이 파란 선이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인데
16,100대 갔다가 다시 살짝 밀렸다. 이제 엔비디아 봐야 돼요. 나스닥 빠지는 거는 말씀드린 엔비디아, 주변주, 반도체주 이렇게 흐름을 따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마이크론 이런 것도 봐야 되죠. 대신 하나 보여드릴 건 뭐냐면 차트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니까. 자,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미국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미국 차트도 그냥 전체가 아니라 핵심되는 거 보면 분석하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자, 다들 보고 있는 엔비디아죠. 시장의 가장 중심인 엔비디아입니다. 저희도 있고 20% 팔아도 아직 80% 남은 거예요. 20% 판 거는 샀다 팔았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500불 밑에 샀던 분들이 따블 났기 때문에 900불 1000불 사이에서 20% 정도는 투자 원칙상 현금 확보 차원에서 그냥 팔아놓은 거예요. 엔비디아 끝난 게 아닙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빠졌던 거는 그냥 단기 차익 매물이에요. 단기 차익 매물. 자, 1000불 전에 목표가가 제가 1000불, 1100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요번에 실적 나오고 뿅 뛰었어. 뿅 뛰어서 한번 쭉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릴 때 제가 파동을 말씀 많이 드립니다. 파동이나 피보나치 수열, 그 다음에 이 파동 이론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100불, 150불에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 되기 전에 4월달 실적 나오면서 500불 올라갔어요. 400불, 500불. 그러다가 등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등락. 한번 반등을 하면 횡보조정, 짧게 더 보는 거지만 제대로 올라오고 주도주들이 돈 붓고 난 다음에 횡보조정. 작년 4월, 5월부터도 하반기 내내 횡보조정이었어요. 이때 실적이 안 좋았을까요? 실적 계속 좋았다니까요. 실적이 지금 1년 동안 7배, 8배 됐습니다. 영업이익 계속 올라갔고요.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70% 초반까지 나오잖아요. 젠순왕은 70% 중반 이상 만들겠다 말하고 있고, 쇼티지고 그 가운데서 막 저끼리 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바뀐 건 없어요. 주가 측면에서 샀다 팔았다 하고, 근래 들어서 제 개인 포모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옵션 파생이 되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파생이 붙어 있으면 주가가 10% 올라갈 때 걔도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많이 심해지겠죠. 어제도 이제 $1000 되기 전에 970불, 74불 갔어요. 갔다가 한번 빠지니까 단체로 우르르 판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팔고 사람도 팔고, 뭐 저희는 그냥 걸어놓고 잤는데, 어쨌든 떨어지지만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주식을 볼 때는 주식 성격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행보 조정이었잖아요. 실적 좋을 때 뭐 400불, 500불 한 10% 20%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빠졌을 때가 500불 찍고 나서 요 9월달 10월달이에요. 항상 주식을 볼 때는 시장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작년 9월 10월 무슨 일이 있었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미국 금리가 난리 부르스였다고. 그러니까 5%짜리 10% 찍고 막 참 7% 간다 막 그러다가 그때 조정을 받았어요. 하이닉스 11만 원 갔을 때. 근데 얘도 잘 지지받은 거죠. 이때 막 사신 분도 좋겠지만 어쨌든 요 조정받았던 흐름이 지금도 시장 함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 조정받으면 같이 떨어지겠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 조정이 뭐죠? 엔비디아 조정입니다. 지금 금리든 달러든 다른 거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크게 조정받을 만한 게 있을까 싶어요. 금리나 어떤 연준의 기대가 지금 보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파월 얘기하고 FOMC 봐도 3월달 있을 거잖아요. 크게 변동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중심은 여전히 엔비디아입니다. AMD고 반도체 주들이에요. 그 중심은 엔비디아죠. 그래서 이건 엔비디아 빠지면 800분 초반 중만 봐요. 선은 제가 830불을 끊었거든요. 여기 또 출렁거리가 빠지면 또 올라갈 거예요. 또 올라갑니다. 단타 치고 트레이딩 하시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20% 팔았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거고, 출렁거리면서 흐름을 만들어 갈 거라 보고 계속 1000불은 도전할 거라 봐요. 왜? 3월 18일 날 또 좋은 그 이슈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MC 넘어가고 5월달 돼야지만 어닝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월달, 4월달까지는 등락이 될 수 있다 보는 거죠. 이렇게 미국 증시는 제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어요. 3월은 차별하다, 변동성이다. 자, 금리 영향을 감소한다. 자, 금리도 지금 4% 초반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달러 약세되고 파월이 그렇고, 요새도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시장에서도 이제 시장 급하게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장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주도주는 확고해요. 절대 한 번에 안 빠져요. AI 빅뱅 시대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 조정으로 보세요.
자, 그래서 경기 지표를 한 번씩 제가 체크해 드릴 건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소비와 고용, 소비 뒤에 고용을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고용이랑 실업률을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실업률이 되게 중요한데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또 미국 실업률을 가지고 안 좋게 보는 비관론자들은 막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또 띄워놨네. 자, 그 페드에서 항상 보는 실업률인데, 자, 실업률이 아시죠? 그 실업률이 제일 안 좋았을 땐 코로나 때 15%까지였어요. 갑자기 한두 달 만에 2천만 명을 잘라버리고 그럽니다. 왜? 일을 못하니까. 그 미국은 노동 탄력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노조가 많지도 않아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미국 이제 경제 구조에서 제조업이 이제 반도체 모든 공장 막 짓게 하면서 노조 결성이 자동차든 뭐든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낮아요. 얘들은 그냥 소프트웨어, 빅테크로 컸던 그 기업이지 않습니까?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탄력성 큰 건 맞는데 지금 보면 탔다가 이렇게 툭 떨어져서 언제 얼마까지 빠졌냐면 3.4까지. 트럼프가 엄청 좋다 할 때 2017년부터 이때 계속 떨어질 때 그때 실업률이 4, 5% 되다가 이제 3%까지 떨어질 때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트럼프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날아갔는데 3.9가 나왔어. 근래 들어 올라갔죠. 3.6인가 봤는데 컨센이 3.9를 상회하면서 실제로 3.9가 나왔어요. 근데 3.9가 지금 봤을 때 높은 실업률입니까? 절대 안 그래요. 조금 올라온다 그래서 보시 역사적으로 한참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왔다 해서 또 겁을 주는 사람들은 그냥 단편적인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 보지 마시고 잠깐 또 보여드리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2008년에 서프라임 때도 그렇고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실업률을 찍고 바닥에서 반등을 줄 때 항상 리세션이 왔어요. 리세션이 왔어요. 예전도 그랬거든요. 그 실업률을 꼭 봐야 되는 건 맞아. 추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1년, 2년 전부터 빅테크에서 상업용 부동산 나오는 게 집에서 가서 일해. 너네들 반 자를 거야 해도 돌아간단 말이야. 그 AI 혁명이 점점 커지고 지금 노동 수요나 생산성까지 보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적으로 실업률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AI 빅뱅 시대에서는 실업률도 AI를 감안해서 보자. 고의를 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뭐 지금 안 좋게 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냥 바닥입니다. 안 좋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한번 더 드릴게요. 예전에 경기는 좋다. 제가 드린 말씀도 있지만 파월도 그렇잖아요. 파월도 중립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로 미국 경기는 괜찮다 보는 겁니다. 시장도 사실 자신 있는 거고 그 대신 정시를 할 때는 되는 쪽으로 많이 쏠리는 거는 감안하셔야 되죠. 자, 엔비디아 얘기랑 제가 미국 실업률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스닥 신고가 갔다가 반도체다 대급등이다 뭐 금리나 시기 밀려도 지금 다 적어놨는데 다 넘어갈게요. 지금 엔비디아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적어놨네. 1000불대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엔비디아. 그냥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거예요. 근데 겁내지 마시고 또 800불 초반 중반 오면 또 반등 줄 거예요. 그렇다면 단타 칠 건 아니지만 미국은 단타 치는 거 아니에요. 남은 것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AI 빅뱅 시대 주도주와 저희는 보는 게 뭐냐? 우리나라 쪽 차례를 보는 이유가 그 뒤에 러셀 2000이나 미드 금리나 미드 주식이나 수용주 다 보고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까? 얘들로 순환매 될 수 있다니까요. 자, 러셀 2000이 어제 살짝 음봉 맞긴 맞았죠. 근데 얘들이 중소형주잖아요.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셀 2000과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월봉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반등을 줄 거라 저는 보고 있고 3월 기대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드,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얘들도 지금 좀 빠져있지만 흐름 괜찮고 소형 ETF 있습니다. 얘도 소형 ETF 늦게 올랐어요. 확산이 덜 된 거죠. 원래 정말 주도주가 하고 중형으로 넘어가고 소형주까지 우리나라 따지면 잡주같이 걔들까지 올라오면 한 사이클 끝난 거야. 대형, 중형, 소형 한 사이클 다 해먹고 끝나고 쉬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대형주 쏠림만 가고 있지 중형주가 오히려 바톤을 받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국면인 거죠.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봐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 이벤트는 계속 지금 생중계까지 한다 했던 우리나라 19일날 새벽 5시에 젠소랑이 생중계할 거예요. 이건 실적을 5월달 보기 전에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들어가면 제가 쇼티지 라인이라 해서 세계의 가장 중심인 엔비디아, TSMC, 그 다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어요. 또 저끼리 준이 많이 덜 준이 많이 계속 그러고 있는 게 보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새로운 칩, 그 다음 H 100이 나오고 200이 나오고 B100이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전략적으로 할 거, 밀고 땡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계속 쇼티지예요. 국가별로 그렇든 산업별로 그렇든 확장되는 게 가장 큰 흐름입니다. 자, 마이크론 잠깐 볼 거예요. 20일 날 실적. 자, 20% 일치했다. 엔비디아는 우리가 뭐 계획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950불에 우리는 정리해 놓고 이거 삼성전자 살 겁니다. 예, 전자 살 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800 초부 중반 지지된다는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좋게 보는 건 뭐냐면 달러 약세예요. 달러 약세. 달러는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디 갔어? 있다. 자, 달러는 빠지는 게 좋습니다. 자, 달러는 근데 우리나라 환율도 1330원대에서 외국인 그렇게 사는데 왜 안 빠져? 환율이 계속 버티다가 어제 1318원 갔어요. 되게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미국 중심에서 다른 쪽으로 EM이든 차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 수급도 말씀드릴 거고. 자, 달러 똑같습니다. 작년 10월이었죠. 작년 10월에 장이 막 올라가다가 10월 11월 빠질 때, 10월 9월 10월 빠질 때 이때 이제 떨어지면서 산타랠리 때 흐름을 좀 좋게 만들었던 과정입니다. 달러 빠지는 건 정시에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뭐 1월부터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 1월 조정의 비밀을 줬지만 2월 달에 쏠리면서 그 반도체 예안이 되게 좋았고요. 여기 다시 떨어지고 있죠. 자, 103, 104, 105 가다가 102까지 떨어졌습니다. 100까지도 빠질 수 있다 봐요. 지금 엔고도 봐야 되고, 자, 미국 금리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바로 지금 금리는 안 할 거라 보지만 또 경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나 달러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머징 쪽으로 순환이 돌 수 있는 좋은 매크로다. 이렇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별 리스크로 보고 항상 조정의 빌미로 볼 수 있던 상업용 부동산, 지방은행 같은 ETF나 다 보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직 괜찮고 파월도 이번에 언급했어요. 청문회 할 때 수년간 녹여서 잘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이 가장 큰 경제 규모긴 하지만 이런 거는 바로 확확 움직이지 못해요. 항공모면 했잖아요. 빅머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신에서 보시면 돼요. 스몰머니 사이클. 자, 미국은 그래서 지금 경기 나쁘지 않다. 어제 엔비디아 빠진 거에 대해서 짧은 제가 전망까지 말씀드렸고 여전히 가져가야 됩니다. 20% 팔았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80불, 800불 초중반 되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거는 또 계속 홀딩한다. 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 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나 미국, 그다음 우리나라 확산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중국은 주중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양회가 실망감을 있었어요. 부양책을 정말 적극적으로 빵빵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들도 미국 금리를 계속 눈치를 보거든요. 작년 말에 이제 바이든하고 이제 만났잖아요. 그리고 미국, 중국과 살짝 패권이 쉬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또 미국이 또 때리고 그다음 중국이 또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1월달에 또 ELS 관련 수급도 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조금 반등을 주는 게 보여요. 반등을 주는 게 보이고 지금 중국 상위지수 기준으로 홍콩 말씀드리겠다. 홍콩이 외국인들 건들기 때문에 홍콩 기준으로 보시면 1월달에 많이 빠졌어요. 급락을 하다가 자, 다시 한번 2월달부터 사세 반등을 주고 오른 후에 횡보 조정, 오른 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국가든 뭐 종목이든 지수든 차트 볼 때 오른 후에 빠지는 게 아니라 횡보 조정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 보다시피 중국이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요. 낮은 단가에 메리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산당을 여전히 시진핑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외국인 자본 자꾸 들어오라 그러지만 또 월가에서도 또 중국을 좋게 보는 데 있습니다.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제가 몇 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고 외자가 조금씩 들어온 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중국은 우리한테 피해만 주지 마라. 반응성 유지해라.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도움 좀 줘라. 자, 일본, 대만은 제가 보는 이유가 일본은 살짝 BOJ나 엔화다 보고 있지만 대만은 이쪽에 반도체를 보고 있잖아요. 일본이 올라왔던 게 사무라이 7 그래서 얘들도 물론 버핏 샀던 그 상사도 좋지만 반도체가 메인입니다. 반도체가 대장주예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 몇 개 말씀드렸는데 살짝 빠지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이제 BOJ 있다 그랬잖아요. 자, 제로금리를 지금 올릴 거냐 말 거냐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엔화는 반등 주고 있습니다. 일본 가시는 분들 엔화 살짝 올라온 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로금리다, 엔저다 그렇게 하면서 뭐 엔저는 사실 미국과 짝짝꿍에 저는 보는데 이 BOJ 제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정말 일본 경기가 바뀌는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좋은 거예요. 일본이 수십 년간 잃어본 20년 아베 때부터 이렇게 하다가 아베 돌아가시고 약간 변화가 생기고 이제 30 몇 년 만에 4만 포인트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저는 큰 흐름상 돈 버는 것들은 순환매되는 빅수급상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변화가 되면 달러가 더 약세돼요. 엔고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달러 인덱스라는 게 5개 주요 통화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는 거죠. 물론 유로가 좀 빌빌대고 있지만 그렇게 된 L 캐리 자금들이 또 빠지게 돼서 달러 약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봐주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그동안 제로금리 이런 걸로 부양책으로 주식을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엔고가 살짝 올라가니까 일본의 주식은 또 살짝 빠졌다. 왜? 워낙 많이 올랐잖아, 일본은. 워낙 많이 올랐어요. 좀 빠져도 돼요, 일본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순환되는 면으로 보셔야지 미국 조정받고 일본 빠진다 해서 와, 안 좋다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은 AI 큰 빅뱅 시대 내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제일 못 올랐기 때문에 저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미리 살짝 빠지긴 했죠. 근데 이게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추세라는 게 아직 살아있는 상태고 선순환을 기다리는 일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만 TSMC도 ADR이라 해서 미국에 상장된 거 있다 그랬잖아요. 얘도 살짝 빠지긴 했어요. 얘들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보고 넘어가면 이제 차트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종목 같이 보니까 좀 보시기 편할 거예요. 이제 필반입니다. 필반들 반도체 똑같아요. 이건 따로 볼 필요 없이 엔비디아 기준 보시면 됩니다. 살짝 조정받고 있는 상태고 슈퍼마이크로는 이게 사실 엔비디아 테마 같은 거죠. 민 같은 건데 급등에다 조정 좀 받고 있고 보여드릴게요. TSMC 좀 빠졌죠. 이제 장중에 대만 거지만 미국 시장이 상장돼 있습니다. 어제 갔다가 애들도 빠져서 1.9% 정도 떨어졌네요. 영향을 좀 주겠죠, 우리나라에도 살짝. 자, 됐습니다. 이제 한국을 좀 볼 텐데 한국은 결론은 뭐냐? 지금 그 라인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하이닉스, 하이닉스잖아요. 살짝 조정 받을 거예요. 당연히 조정 받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반도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60, 170불에서 등락돼도 돼요. 엔비디아가 지금 800, 900불 등락하는 것처럼 등락되다가 올라가면 다시 제가 190불 돼서 팔면 됩니다. 이건 없는 듯이 있는 중기주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팔았지만 얘는 덜 팔은 이유가 한국 반도체는 덜 올랐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수급 변화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은 어닝을 보고 크게 보지만 우리나라는 수급 때문에 변동이 많이 심해. 그중에 메인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 맛집거리에서 제가 재작년도 말씀드렸어요. 워낙 많이 빠지고 안 좋다 공포 만들고 올리고 2022년에 12월도 그랬습니다. 빠질 이유가 없어. 근데 그렇게 두드려 패고 개인들 급주고 빠져나게 하더니만 1월부터 확 땡겼잖아. 작년 초에 2차전지 또 막 올라오고 뭐 그 뒤에 개인 수급 붙었지만 자, 그런 면에서 삼전이 분명히 컨트롤이 되고 다음 주 이게 사실 뭐 시기를 또 특정기가 제가 부담 살짝 되긴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개인분들한테 제가 주위분도 말씀 좀 드리고 혹시나 안 산 분 있으면 반도체 살 분 있으면 사라고 말씀드린 가격대가 7만원 초입니다. 뭐 7만 2천원 3천원 뭐 의미 없어요. 이 꺼놓은 게 작년 9월 10월 달에 하이닉스 11만원 버텼던 가격대랑 비슷하게 봅니다.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먼저 올라갔지만 삼성전자 HBM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얘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물론 덩치 좀 커져 있지만 그 뒤에 돌아오는 D램 메모리나 DDR5나 이쪽에 또 충분히 사이클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잠깐 짚고 넘어갈게. 자, OECD 선행지수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것도 사실 저도 이제 아는 선배님 배운 건데 OECD 선행지수가 반도체 사이클과 거의 유사합니다. 같이 가요. 근데 지금 OECD 선행지수라는 게 G20이거든요. 큰 그 국가들 기준으로 만들었던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반등 오래 주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살짝 크게 볼까요? 자, 2021년 코로나 때 박살났다가 올라갔다 똑같이 떨어졌죠. 22년 중반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출렁거리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AI랑 반도체랑 이 경기들 특히 정시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유럽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그 반도체든 뭐든 살 수 있는 사이클에 반도체가 빠져 있다고. 우리나라 빠져 있잖아요. 괴리가 좁혀질 거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반도체는 글로벌 지표상으로도 사야 될 타임이라 저는 보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정보에 역점을 두고 보는 것처럼 수출 무역이 진짜 중요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수출 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 회복을 꾸준하게 작년제 초 상반기에 2차 전지 봤듯이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자, OECD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저희는 시장 볼 때 코스피, 코스닥 따로 보지만 반도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코스닥도 소부장이 있으니까. 자, 밸류업도 지금 봐야 됩니다. 밸류업도 제가 무시하지 말고 정부 정책 의지가 꾸준히 간다 그랬어요. 물론 단기로 뭐 총선도 보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보다 제가 보는 거는 실제 수급 움직이느냐. 움직였잖아요.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기아를 대장주로 보고 포트를 이제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다음 올라올 것들이 바이오. 어제 미국도 살짝 밀리긴 했어요. 엔비디아 때문에. 근데 일라일리나 다른 것들 봤을 때 뭐 개별 임상치료 하나 있긴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바이오도 여전히 제가 다음 주에 알테오지를 레고캠 바이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가장 메인으로 보는 성장주 섹터라 보시면 돼요. 밸류업은 그냥 김치 반찬처럼 들고 오시면 됩니다. 2차 전지는 안 좋아요. 하지만 올라올 때마다 비중 줄이고 대신에 떨어질 때 지수를 지지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섹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성장 섹터 확산이 되면 로봇이든 AI 테마든 그런 것들도 괜찮을 거죠.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기술적 패턴으로 월봉이 되게 중요한 게 추세 보는 제가 뭐 OECD다 실업률 뭐 이런 거 보여드렸지만 자,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수 월봉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원래 그래서 3월 첫째 주 이번 주 되게 중요했는데 좀 애매했어. 이번 주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러다가 마지막 땡기고 미국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라서 여기서 수급 바뀌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월봉이지 양봉이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월봉이 초에 음봉이지 않습니까? 2월달 같이 작년에 이제 보면 그 8월달 조정 살짝 우리 단타 칠 때 9월 10월 떨어졌잖아요. 우리 이때 이제 받치다가 반등 줄라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음봉이 되면 초기 때 대충 분위기가 나와요. 그 이제 지수도 보고 종목도 봐야 되는 분위기지만 월봉이 음봉으로 변하잖아. 월봉 음봉으로 변하면 안 좋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은 양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금요일 막판 땡기고 막 그랬잖아요. 둘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수급 변화 보면서. 근데 지수만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도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도 그렇긴 하지만 종목도 월봉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만 보는 게 아니라 빅머니들은 다 봅니다. 월별 전략을 그렇게 차트들이 많이 세워요. 차트 보면서. 그 삼성전자도 아직 음봉입니다. 이 양봉이 살짝 바뀌어야 돼요. 하이닉스는 당연히 양봉이겠죠. 그 양봉이 이렇게 연속되는 분위기고. 그 저희 보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원래 2월 좋았던 게 한 번 더 올라가는 추세고 알테오전도 마찬가지고요. 그 보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안 좋은 테마 중에 갖고 있는 유플렉스 같은 거 있어요. 나무가 한큼 볼까? 이런 한 큼이 올랐다가 2월달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양봉으로 변해야지만 사기가 쉬워. 사기가 쉬워요. 수급에서 딱 당겨주고 양봉 변해야지만 살 사람들도 월봉 보고 들어온다는 얘기야. 근데 아직까지 다 음봉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봉 기준 바뀌는 그 월초의 주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5일선, 20일선 말씀드리지만 월봉 기준으로 이 시초가 따지면 이제 3월 초의 주가입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주가가 올라가면서 양봉이 변해야지만 매수가 들어오기 쉽게 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면에서 뭐죠? 두산중고, 두산 로봇이 엄청 작년에 좋았던 대장주였잖아요. 수익도 4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수익 막 내고 있던 종목인데 조정을 받았어. 이거는 좋은 추세에서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2월 달에 기대를 했잖아요. 양봉 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올랐어.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이때 들어오는 것들이 3월도 기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큰 추세상 살짝 조정받고 양봉일 때 그때 공략하는 게 기준입니다. 월봉 보는 법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첫 주가 중요한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 되게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고 확률이 높은 얘기예요. 차트라는 건 100%는 없지만 확률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직관적인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왜 차별화되냐? 제가 한 2주째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2월 달부터 경계를 하고 있지만 주도주 홀딩하는 전략이고, 자, 우리나라가 이제 수급이 밸류업 때문에 살짝 교란돼서 외국인은 어쨌든 밸류업 샀어. 지금도 사고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와 은행 그 중에 제가 찍어서 기아랑 하나군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른 것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반도체로 살살 들어와야 돼. 하이닉스는 사고 있어요. 하이닉스 사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외국인들 사니까. 그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거야. 이게 바뀌어야 돼요. 다음 주
만기일날 볼게요. 그 기관은 왔다 갔다 하기든 잘 안 보는데 우리 밸류업을 사다 보니까 1월 하순부터 2월달 내내 코스닥을 그렇게 때렸어. 코스닥을 진짜 많이 때렸거든요. 이것도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디 갔어? 차트 다음에 보여드릴까? 어쨌든 보고. 자, 코스닥을 그렇게 때리다가 이 코스닥 때리는 게 좀 멈추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관들이. 이게 바뀌면 그 금요일날 살짝 매수 들어왔습니다. 살짝 들어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기관들이 이제 파란 게 파는 거예요. 파란 게 파는 거야. 물론 기관이 코스닥에서 비율은 2% 3%밖에 안 돼. 코스닥은 개인의 장이라고 했잖아요. 코스닥의 거의 90% 이상이 개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은 그냥 타이밍이나 추세를 만들어줄 뿐이에요. 지금 기관들이 파는 게 간만에 살짝 빨게 올라왔죠. 이런 면이 좀 바뀌길 기대하고 있는 수급 변화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인도 살짝 물론 보긴 봐야 되죠. 외국인은 지금 괜찮습니다. 대형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코스닥의 변화가 오게 되면 어쨌든 큰 흐름도 물론 반도체 봐야 되겠지만 종목장에서 괜찮다, 기관 수급을 보고 있다. 다음 주에 좀 만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 예탁금 어쨌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종목 전사 기대를 키우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보는 면은 뭐냐면, 이게 잘 오래 하셨던 분 아시겠지만 2022년 말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때 월봉 보여드리면 이때거든. 이때 왜 빠진지 모르겠어. 분명히 외국인들 수급 보고 바닥에 대해서 제가 2차전지 막 사놓고 있을 때입니다. 그 사놓고 있는데 12월 내내 빠졌어요. 그냥 수급으로 때려서. 야, 안 되는갑다 싶어서 2,300, 400 또 떨어진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버티고 있거든요. 유튜브 다 남아 있습니다. 1월달 2일부터 3일부터 날아가기 시작해요. 물론 레인보우 먼저 날아갔지만 지수 확 땡기고 2월달부터 에코프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수급 바뀌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바뀌어요. 수급 바뀌어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때는 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기 때문에 3월달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잘 볼 거라 말씀드리는 거죠. 자, 외국인은 절대 코스피 우리나라 정시를 못 버립니다. 너무 맛있어요. 걔들이 봤을 때 개인들이 너무 잘 속고, 이런 표현은 죄송한데 어쨌든 변동성이 너무 크고, 외국인은 큰 흐름상 따라갔을 때는 큰 매이 별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선물 옵션은 파생까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뭐 조금 잘 안 보시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좀 많이 누적을 해놨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상방을 좀 많이 봅니다. 상방 쪽으로. 제가 아까 11월달 공매도 때문에 선물로 사다가 1월달에 과동이 때렸다 그랬잖아요. 1월달에 더 많이 때려서 1월달 많이 빠진 거거든. 선물 때문에. 근데 선물이 지금 또 2월달 들어서 3월달 들어서 밸류업과 함께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자를 누르고 있잖아요. 그런 면이 조금은 세밀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삼정과 환율 변했습니다. 환율이 달러 때문에 좀 더 떨어졌어요. 1310원대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거기도 달러 약세되고 엔화 올라가고 외국인 수급이 변할 수 있는 요건이 저는 매크로상 된다 봅니다. 자, 다음 주 만기를 같이 한번 보시죠. 어차피 확률이랑 가능성에 대한 과정관리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저는 보고 다음 주 엔비디아 미국 우리나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벨 전략입니다. 스윙으로 단기를 하고 중장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은인 기준으로 5월달을 봐야 되고, 오늘 마이크론도 봐야 되겠지만 중단투하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5분에 950불이든 팔았던 거는 그냥 2배 올랐기 때문에 팔아서 순환매 돌아올 수 있는 삼전이랑 우리나라 반도체로 좀 사자는 그런 의미고요. 엔비디아 남은 거는 계속 홀딩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은 제가 수급 부분, 그다음 해외적으로 봤던 매크로, 환율, 금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말씀드리면서 수급 분석까지 기관의 코스닥, 그다음에 외국인의 삼전, 다음 주에 코돌 위칭데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트를 잘 구성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단타하지 마세요. 단타 될 시기는 제가 단타합니다. 그래서 포트 구성 잘 해주시고, 바이오 반도체가 가장 메인이고요. 자, 로봇과 성장 테마로 좀 들고 오시면서 확산을 기다리는 그런 포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둘 다 하시는 거예요. 전략이 다른데 뭐 미국은 좋다, 한국은 나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또 한국이 좋게 되고 수급 대장주 넣으면 또 못 사서 날릴 거예요. 엔비디아 지금 못 사서 날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항상 대중과 좀 반대로 보면서
투자 매매 상위가 전략이 상이한 거를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섹터와 종목에 대한 얘기 우리나라 거는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도 제가 조금 준비를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달이 잘 되셨길 바라요. 자, 실전 투자 젤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보는 분들 진짜 좀 많이 도움 되시길 바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